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순서와 자리 배치는 아까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안내 말씀드릴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은 엄격히 금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야유나 칭찬 또는 박수는 금지합니다. 답변 시간을 엄수합니다. 다른 시간 종료 10초 전에 예비종을 울리고 다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끕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합니다. 모든 답변에는 질문자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호 토론할 때.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2개, 상호 토론 2가지,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은 저기 앉아 계신 토론자 김영중 기자님께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무음이나 아니면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되고 그다음에 이 토론회에 관련된 내용은 공개신문사에 공이 다 게재가 될 것이며 그다음에 동영상과 공개신문사에 다 링크로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보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동영상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을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국기를 바라봐 주시고 국회에 대한 경례. 나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신문사 발행인 조두금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후보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 주신 각 신문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파주시의 김영중 편집국장님, 그리고 파주인 내종석 편집국장님, 그리고 파주일보 김영환 편집국장님.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파주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오계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는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 토론회는 본래 황진화 새누리당 후보, 박정호 더불어민주당 박정호, 무소속 유아선 후보가 참석해야 되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황진화 후보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토론회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시민들께 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죠. 잘 유의해 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회자님. 예. 그럼 저 황진아 후보부터 저는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아닙니다. 이거 저희 무게신문사가 같이 공동으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신문에 다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는데요.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아까 추첨 순서에 따라 박정 후보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과 그리고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토론을 같이 해주시는 유아선 시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이번 4.13 선거는 상당히 파주로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후보로서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나고 자라서 흔히들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중학교는 야간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로 다녔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세계적인 이정무학자가 되려는 꿈도 꿨지만 유학 자금이 없어서 유학 자금 마련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됐고 또 영어 교육 사업에 운 좋아서 성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에 파주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학원 강사들, 학생들, 직원들과 같이 수해복구차 고향을 방문했다가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그 꿈은 나의 남은 인생을 파주 발전을 위해서 쓰자, 이런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네, 계속 모두 발언님은 그냥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파주 미래 청사진으로 통일파주, 통일경제 파주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인구 40만에 낙후된 접경도시를 100만의 통일경제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경제가 힘이고 또한 안보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파주가 바뀝니다. 꽉 막혀버린 파주 성장판을 열어제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경제 파주특별시 100만 파주시대 제가 꼭 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아선 후보님 충분히 발언을 하셔도 되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5번 유아선 인사드립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하는 뜻인데, 요즘 전국 상황을 보면은 바로 출래 불사춘입니다. 국민은 숨이 막히고 민생은 허탈해 있습니다. 참 큰 걱정입니다.
근데 나라 걱정에 앞서서 파주가 더 걱정입니다. 잘 돌아가던 파주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파주의 환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는지, 또 활기찬 파주 거리가 왜 이렇게 썰렁하게 됐는지 참 걱정이 큽니다. 이 모든 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정치인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만 있고 프로가 없는 정치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파주 시민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하면서 광해에 버려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해서 혼잣말로 한 넋두리가 아주 부끄러운 오명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 부덕에 솔직합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시민의 꾸지람을 청해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절규도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정 하나만 갖고 가겠습니다. 파주를 위해 미치도록 일하겠다. 더 격렬하게 일하겠다 하는 열정 그 하나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바꿔야 파주가 바뀝니다. 파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바꿔야 됩니다. 저는 2번의 파주시장을 했습니다. 3년간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저 유화선이 파주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제가 치라 할 때 한번 치십시오. 저 모두 발언을 유화선 후보님께서 길게 해주셔갖고 마무리 발언은 박정호 후보님께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돼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각 후보께 각각 2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한선 후보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의지역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발언 시간을 이제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1분 30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이 금촌, 눈산,
이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쥐가 나오고 하수도가 막히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빈집투성이고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부간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서 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람이 살 수는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파주 경기가 엉망입니다. 건설 경기를 일으키면 이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1분 3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추가 질문을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왔는데, 질문, 이 답변 자체가 짧기 때문에 추가 질문으로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준비해 오신 걸. 그걸로 일단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분 30초 할 테니까, 예. 지금 우리 파주에는 노후 교실 이런 것들 굉장히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인근 도시라든지 파주 갑 지역의 운정부는 교육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명문고와 명문대학을 유치해서 파주를 교육 도시로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문화, 예술 이런 데에서 우리 파주 시민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체육, 문화, 레저, 쇼핑, 숙박, 게임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서비스 단지를 만들어서 외지인도 끌어들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파주 시민도 이런 문화, 예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벌써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 보십시오.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우리 도시만, 우리 파주만 부족해가 싶어서, 이게 가장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단지, 또 교육환경 문제 개선, 세 가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을 다 쓰셔갖고 다음은 박정 후보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을지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의료복지, 주거, 교통, 그다음에 미군 반환 공유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하나 없는 분산,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파평, 그리고 공중목욕탕 하나 없는 파주, 한집걸로 문 닫은 법원 상권, 아파트 하나 없는 원롱, 그리고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적성, 그리고 실내 수영장 하나 없고 재개발 구역은 슬럼화되고 있는 금천의 현실을 이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면 LH공사 등을 통해서라도 공영개발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파주 농촌 지역은 유동인구 적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 정차하기도 곤란하고 택시 잡기도 어렵습니다. 덕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를 정차하고 버스 회사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중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주에는 6곳의 미군 반환 공유지가 있는데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유치에 필요한 원룸 캠프 에드워드
22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지 중에서 일부만 지금 4만 3천 제곱미터만 매입하는데도 파주 시민의 열세 167억이 소요됐습니다. 용산기지처럼 파주에 관한 공유지 매입비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관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고맙고요. 동일하게 제가 추가 질문을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 아까 우리 유아선 후보님하고 동일하게 일단 제 추가 질문은 빼고 1분 30초를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1분. 지금 제일 문제는 파주 남부권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비해서 파주 북부권은 발전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우를 봐서 그런데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바뀔 수 있어야지 파주 북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고 미공공유지 반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낸 정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거를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공공시설들, 대학을 유치하고 또 종합병원이 지금 파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일산만 해도 6군데가 있는데 이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해소해야 되고요. 또 좋은 대학,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유엔 오상국도 그런 공유지에다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프라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미공공유지 반환, 미공공유지에 대한 무상 양역 또는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요지는 가장 중요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보다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거는 박정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일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는 남북 관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당 국제위원장도 역임하고 지금 남북교류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폐산화 또는 여러 가지 남북 긴장에 따라서 파주의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더욱더 미래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도시고 또 평화와 바로 경제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LCD 공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파주의 경제가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대결 국면이 아닌 남북에 대한 긴장 완화 그리고 바로 그 평화를 경제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서해 열차 폐리에 대한 제일 공약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경의선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야 돼서 우리 파주의 미래를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원유철 대표가 얘기하신 것은 서해패를 통해서 도시간만의 차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공약을 해서 우리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요. 경안선과 경의선 좋습니다. 하지만 서해 열차 폐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사례강철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이 경의선이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데 1대1로에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하실 답변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제 시간을 또 써야 돼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저 준비한 거 많은데 네, 일단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못하고 추가 질문은 못하고 다시 공약이 중요하니까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폐쇄되면서 파주 경제가 얼어붙겠는데요. 저는 그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남북의 긴장 상태가 되고 화합이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장단반도 같은데 500만 평이나 800만 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여서 국제평화공단을 만들면 이게 평화에 대한 안전판이 되고 또 경제에 대한 발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이 0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건 2050년에는 세계 2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두 개의 차이는 단지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것들에 염두를 둘 때 우리가 그 국제평화공단이 지금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을 국제평화공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파주가 거기에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 발전의 모멘텀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 유여선 후보님께 동일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남북 문제에 관한 파주에서 또 파주의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항고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살고 파주 경제도 산다. 이런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이 아니라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으로 기억을 한다면 제가 당시에 나경원 의원, 임태희 의원, 이해우 의원 이런 새누리당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파주를 찾아와서 저하고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끝에 통일경제 특구법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되겠죠? 네. 충분히 후보자들의 정책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동일하게 1분 30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통일경제 특구법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 낙점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나 현재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왜 통일경제 특구를 만들어야 해도 그 내용은 뭐냐? 적정벨트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느라 남북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개성공단 배후도시도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DMZ 평화공원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할 때 제일 먼저 발의한 게 평화공원입니다. DMZ 평화공원인데 여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걸 받아먹어갖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아직 낙점되고 있죠.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통일경제 특구법안을 마련하면 더 좋은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파주 경제라든지 파주 발전의 족쇄를 채고 있는 게 군사시설 보고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입니다. 통일경제 특구법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이 법을 이 두 가지 파주 족쇄를 치고 있는 법을 배제시킬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동일하게 시간을 들여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자 질문, 추가 질문 제가 하나도 못했으니까 하나만 제가 쓰겠습니다. 도보공이 어제도 보면은 이제 파주에서 대북 전단지를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보면 전단지를 뿌리고 이런 게 보도되면 관광객들이 안 온대요. 장사도 안 되고. 또 평화도 서로 평화도 해치는 그런 결과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정훈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서, 살포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큰 이유는 우리 그 파주 시민들이, 특히 상인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 못해서 좀 죽겠다. 이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이념이 중요하냐, 경제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단체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획된 시간에 할 게 아니다. 그 장소를 공표하고 그 시간을 공표해서 시선 끌기를 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다면은 알리지 않고 그리고 가면 되거든요. 또 파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부러 그거를 공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는 막을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우리 유하선 후보님.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남북 간 관계에 관한 이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려움을 드리는 게 분명할 거고, 또 그것이 북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통일을 앞당긴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정호 후보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거를 공표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공표보다는 암암리에 또 그 단체에서 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를 또 정부가 왈가왈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다 했습니다. 공통 질문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개별 질문. 개별 질문은 후보자한테 각각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별 질문은 한 후보께 2개씩 드릴 겁니다. 2개씩. 이 개별 질문은 김영중 파주시대 편집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하선 후보님께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요즘 유 후보님께서는 이제 꾸짖어 주십시오라는 그 피켓 내용과 함께 이렇게 속보 대지를 하고 계신데, 참 먼저 이렇게 직원들을 건드리기 쉽던 시청사회 앞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의 그 행동이 참 힘들어 보이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우리 유 후보님께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더라도 지금까지 하시는 그런 마음처럼 시민들을 좀 끝까지 이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 지역은 이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교육 문제와 더불어 교통 문제 또한 좀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 또 역의 출퇴근 시 그리고 문산에서 문산 근처에서 교환화 운정으로 연결된 역내 대중교통망이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유 후보께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통 문제라고 하면 우선 최근에 GTX 유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경인선 그리고 3호선을 경인선에다 붙이는 거, 이게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북동부 지역의 도로망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북동부 뭐 광탄, 파주, 법원, 파평, 뭐 적성 이렇게 연결시키는 4차 간선도로를 뚫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56번 도로, 37번 도로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8년 전에 56번 도로도 기공식을 했는데 여태까지도 하고 있고 또 37번 도로 때 이대창 의원 시절에 국비로 갖고 뭐 국도니까 국비로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아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제2외곽도로 또 제2통일로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대중교통 문제는 뭐 경의선 뭐 운행 시간을 조금 그 간격을 좁혀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 후보님이 시장 재임 시절 교통운전 그쪽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또 신도시로 이제 변경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하철 3호선인가요? 그거에서 3천억 원을 이제 확보했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GTX 3호선 북파주 연장이 이렇게 좀 중요한 공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운전까지 연장하는데도 사실 이제 많이 이제 힘든 그런 과정과 이제 시간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거 관련돼서 뭐 다른 후보님들도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북파주까지 연결시킨다면 지금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북파주까지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재원이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북파주 연장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GTX 문제는 제가 시장 시절에 운정 3도시 광역교통량 대책으로 3천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뭐 지금 유치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확실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거를 문산이라든지 검천까지 끌고 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문산에 GTX 철도 기지창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운전까지 오는 것보다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뭐 문제는 누가 하느냐, 누가 그런 열정을 갖고 하느냐, 그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호선 후보님께서 추가 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박정훈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훈 후보님께는 교육 문제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파주 지역은 이제 교육의 양질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욱이 이제 내년부터의 도교육청 계획이 파주 지역의 부족한 시골 지역의 학교이겠지만 부족한 학습수로 인해서 이제 한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사실 이제 통폐합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농촌 지역은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인데 북파주 지역의 나쁜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명 단위 농촌 지역의 학교는 60명이 안 되면 통폐합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 한 153개 정도의 통폐합 대상이 있는데 파주만 14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고요. 이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심각하냐면 이게 통폐합되는 순간 농촌은 빈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르신들만 나와서 계속적으로 노령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접경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학교법, 소규모학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농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금천이나 문상권도 운전권에 비해서 또 일산권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혁신교육지구를 좀 지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 6군데가 있는데 6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 그런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장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전담 교사가 배치되거나 또는 뭐 보조교사가 지원됨으로써 학생 수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110만 명을 가르쳤고 10만 명을 MIT나 하버드로 유학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국제중학교 또 특성화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추가 질문, 박정호 후보한테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습니다. 저희 거기에 관련돼 갖고 요거는 이제 좀 그 어린이집 쪽의 관계인데요. 올 초에 이제 그 만 3세, 5세 그 무상교육 시키는 거 누리과정 문제로 이제 사실 이제 예산 편성 문제로 이제 한바탕 그 상당히 이제 경기도에 홍역을 치렀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거기 대통령과 이제 중앙정부 교육청의 그 책임 공간 이런 속에서 경기도에서만 2015년초 대비 현재까지 한 900곳에 이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분명하고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자체가 내국세를 통해서 내국세 교부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행 20% 수준을 한 23%로 늘리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인데 이것은 국가가 100%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개별 질문을 마쳤는데 좀 상호 토론까지 가야 활발해지려나 좀 밋밋하네요, 토론회가. 일단 시간이 있다 좀 들더라도 질문을 여기 있는 질문제 이외의 질문을 다시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좀 시간을 추후에 드릴 테니까 천천히 답변하시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개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은 유아선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그 국토부가 그 진행하는 임진강 주선 사업으로 항상 많은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공청회도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해결이 이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생태계나 이제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지역 국민들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고 이제 찬성하는 이제 한산 주민들도 이제 사실 계십니다. 유 후보님께서는 그 임진강 준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회자님이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 임진강 준설 사업은 홍수 대책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공공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또 이 생태계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습지 보존 같은 거요. 그러면은 이 환경 문제에 이게 민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뭐 작년에 일부 지역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조금 우리 파주시에서 무리하게 좀 추진한 점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방적인 추진은 좀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관단체라든지 아까 농민 말씀하셨던 것이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이해 집단의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컨센서스가 일어날 때 시행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추가 질문은 없고요.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이 문제로 이제 주민들 간에 이제 사실 갈등이 이제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들의 아니면 우리 후보자님들의 그 이제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좀 만족할 만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개별 질문 유여선 후보님께서 마치셨고요. 네, 두 번째 개별 질문 박정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그 관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파주에는 사실상 그 많은 그 관광지하고 유적지, 문화유적지가 사실상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여기 공약 중에 파주 사적지 스토리텔링 관광성 육성 및 공연예술 관광 자원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 지역에서도 이제 동북권 그러면 하평, 적성, 파주, 법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낙선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지역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법원이나 파주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멀리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죄송해서 살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되짚어 보니 파주시가 가진 자산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이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대부분 땅굴을 보고 나가고 와서는 휴지만 버리지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경제가 낙후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파주에 관광지가 많긴 하되 특출난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특출나게 만들 방법은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영호 감독이 연출한 중국에 가면 인상서호 같은 인상문남 이런 공연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에레우드 수준에다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와서 보고서 소문이 나면 내국 관광객들도 다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하루 자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 소비도 일어나고 물건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쪽에 적성에도 더 좋은 테마가 있습니다. 서린기 장군에 관한 건데 서린기고 또 설마천, 설마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관광객들 유치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거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 관광객이 이제 우리 파주에서 전체 관광객 중에 이제 한 200만 명을 이제 차지한다고 이렇게 단언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안보관광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숙박을 해야만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이렇게 정주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저것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관광 자체가 최첨단 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결국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함으로써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보면 와서 단시간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꾸준히 필요하고요.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얼어있지만 긴장돼 있지만 북한 서커스 같은 것도 중국 회사를 통해서 들여와서 상설공연장도 만들고 또 버드워칭, 그러니까 조리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이 많아지다 보면 하루 코스는 여기서 있고 둘째 날은 다른 데 가서 보고 또 분명히 동북권만 아니라 해리도 가고 또 문화출판단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계되면서 그 사람들이 머문다면 한 94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하루에 전체 고객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반만 다녀도 10,000명 다녀도 확 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나하나 관광에 힘쓰는 그런 파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개별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저 토론 준비를 굉장히 좀 착실하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두 후보님께서. 후보님들 좀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질문에 대한 답들은 제가 잘하세요. 지금부터가 재밌는 시간이죠, 사실은. 상호 토론인데, 우리 황진아 의원님께서 나오셨으면 세 분이 진짜 치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로 이제 정책도 서로 좀 비판도 하고 또 옹호도 하고 능력도 좀 검증, 세 분이 검증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그냥 두 분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는데 다음 토론도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한 후보께 두 가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미묘한 정책 또는 뭐 미묘한 이런 문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상호 토론은 유호선 후보님께서 박정호 후보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 박정 후보님 공약을 보면 상당히 좋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점에서는 너무 장밋꽃 공약이 아닌가. 이게 과연 실행이 될 수 있고 현실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장강 안도의 국제평화공단이라는데 500만 평을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장강안도가 피탄 지역, 농지까지 포함해서 63만 평입니다. 500만 평이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국제평화공단을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뭐 개성공단은 일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사람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상호 이해가 떨어져서 만들었지만 이게 북한이 과연 바로 코앞에다가 그걸 가만 놔두는지 걱정이고 또 개성공단은 상당히 효율이 높은 공단입니다. 인건비 이런 걸로 보면. 근데 남한 지역에서 그 효율을 높이게 하려면 북한의 노동자를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그게 남한의 북한 노동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장밋빛 아니죠. 또 한 가지 이제 의료 종합병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파주시의 인구가 43만 명입니다. 43만 명에 운정 쪽은 또 일선분이 빠지고 한 30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만 갖고 대학병원이라면은 종합병원이라면 대학병원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 수익성이 있어야 병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박정 후보님은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지방에도 박정호 의원님 그러는데 우리 박정호 학원이 파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인구가 부족해서 그 박정화군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아마 못하실 겁니다. 박정화군을 여기 파주에다 차리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이름도 피할되고 좋겠습니까? 근데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좀 대학병원도 적자를 하면서 누가 여기 오겠냐.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너무 장밋빛 공약을 내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얼만큼 현실성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건지 얼만큼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냥 질문 시간을 정해야 되나요? 충분히 하시죠. 네, 그래도 저 주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질문하면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거 딱 질문해 주시고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현실성이 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1분 30초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면 답변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답변 시간 좀 충분히 주시고요. 상호 토론이 중이니까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화공단은 제가 제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와서 중국 수뇌부랑 갖고 온 분이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65만 평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확인하는 걸로 8만 평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5만 평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상호 인력을 갖다 쓸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고 그런 중국 인력은 북한 인력은 중국이 책임져서 들어오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명의 아주 그 중국의 대기업 재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제평화공단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다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기업에 얘기를 하고 그 중국 기업들이 바로 투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제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니. 근데 그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게 대답을 생각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병원에 대한 문제는 30만에 대한 인구라 해서 우리가 의료복지를 포기할 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에 대한 걸로 제가 네, 답변 끝났고요. 답변 시간이 일단 지났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일단 중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선 후보님께서 추가로 같은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해달라든지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하나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파주에 패러디 월드를 유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MOU까지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성사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와서 내가 여기다 이거 해보겠다 해갖고 그게 공약이 된다면 과연 얼만큼 믿어야 되고 얼만큼 현실성이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좋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라도 5만 명이라도 아주 꼰듯한 병원 하나 들어오면은 좋죠. 근데 이거는 박정 후보께서 병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적자 나갖고 들어오겠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제가 실제로 접촉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자체가 우리가 그 6개나 있는 특히나 우리 을 지역에 3개나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무산 양료를 이뤄내야겠다. 법적으로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공여지를 팔아서 황태피지 이전하는데 그 돈을 갖다 쓸 게 아니라 이거는 60년 동안 우리가 피해본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주의 공공목적상으로 반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무상반환 받았을 때 대학병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제공하면 다른 손해보는 것들에 대한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호 의원이 파주에 안 들어온 이유는 동종업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도덕상 제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다른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의료복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정치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미군반환공유지를 무상영역 받는 법을 만들어서 이 땅을 제공함으로써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호 후보께서 유한선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어머님, 탈머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치인들 싸우지 마라. 무능하다. 일 안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해서 그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 한 55.1% 정도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하겠다. 반면에 또 이게 재선을 시키겠다는 19.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19대 제가 진짜 무능했고 법률 통과율도 가장 낮고 이런 국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유한선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정치인의 덕목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예,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19대 국회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일하는 국회가 없다는 데는 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던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일하는 국회로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면 누군가 아들 책임을 져야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은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4월 13일 날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의 덕목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와 또 표를 시민들로부터 얻어서 당선된 이유가 다 똑같아야 된다. 지정여의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말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언행일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박정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박정호 후보께서 다시 유한선 후보님께 질문을 하나 해주시죠. 오늘 정말 네, 박정호 후보님께서 유한선 후보님께 질문을 먼저 해주십시오. 이제 추가 질문이 2개씩이니까 하나가 끝났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전혀 하나씩인 것 같은데요. 자, 박정호 후보님께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파주 남부권하고 북권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 한 명으로서 진짜로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운정이나 교화, 조리, 금천 이쪽에서는 고양당수장에서 탈당 원수를 가져다가 정수한 수돗물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북파주 지역, 특히 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임진강 원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강댐이 건설된 이후로 유량이 많이 줄어서 여기에 임진강 수질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화시키려 하다 보니 염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보니까 염소 이온 농도가 우리 그 문산정 수장의 물은 평균 98이 나오는데 고양정 수장 물은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76배 정도가 더 염소 이온 농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농도가 염소 이온 농도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파주 지역이 이 물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데 특히 북쪽 지역은 더 안 좋아서 엘러지 또는 아토피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수시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특별히 아닌 우리 그 문산도 분명히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보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요. 지금 임진강 물 갖고 많은 부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직접 상수도과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이런 그 환강병 문제가 있고 또 강과 홍수 때 이 물 임진강을 이게 그 수위 조절이라든지 이게 수량 통제라든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자원 개발공사한테 그 관리를 맡긴 겁니다. 또 신도시 개발되면서 소위 그는 팔당 댐물이죠. 그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사실 경문선 지역이라든지 이 임진강 원수를 쓰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수도 정책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은 또 임진강 원수를 쓰는 수도물 공급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줄여서 저쪽 그 팔당 쪽에서 오는 물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 답변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공이 유여선 후보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뭐 했냐입니다. 그래서 문산 지역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여러 사실들을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유한선 후보님, 박정호 후보님께 질문 하나 해주시죠. 오늘 참 그 집권 여당의 후보님이 안 나오셔서 조금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안 나오셨지만 또 우리 박정호 후보나 저 후보도 관계되는 질문이니까 한번 서로 의견을 맞춰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작전계, 작계 202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탄현에 있는 101여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진화 비례대표의원입니다. 서울에 여러분들 영민식 실장이 보증을 쓸 수 있어요. 초대가갖고 장성 출신이시니까 지금 101여단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28년대를 글로 보냈다. 그렇게 내가 아주 간곡하게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꽁꽁먹은 소식이고 결국은 방탄에 있는 30년대가 101여단을 들어가서 금촌이 발전하는데 아직도 장애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28년대 옮기겠다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못한 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금 그게 옮겨질 수 있을는지 그 은혜 능력으로 또 박정호 후보께서는 그런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미사일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김정인 대표하고 도깨비 부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단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사단 28년대에 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대체 부지가 있으면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환 의원님께서 그런 걸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공약 내셨고 또 공약 내셨는데 사실 국방위원장이시고 무엇보다도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실천이고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잔여 기간 뭐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건 꼭 우리 금천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 돼야 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전 시장 후보께서도 그런 유념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금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벽도 없애야 되고요. 저희가 또 철조망도 일부 파평 지역은 없애야 되고요. 또 지뢰도 제거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호 토론 했는데 좀 여전히 밋밋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묘한 질문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일단 유호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누리민주당 지금 19대 국회의원을 명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왜 지금 황진환 후보님께 제안을 하셨죠? 단일화. 이런 명치가 없는 정치인들 정당은 왜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습니까? 단일화를 제안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지역에는 새누리당의 그 기본 방침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죠. 근데 단수 추천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단수 추천이라는 건 어떤 때 받느냐 하면은 혼자 출마를 했을 때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 후보가 있더라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을 해보나 만할 때 단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그 쟁쟁한 후보가 황진아 후보를 비롯해서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에게 공천권이라고 플래카드까지 내렸는데 그걸 해야죠.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의 그 고자질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그 밑에서 이러는 사람이면 그 뜻을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경선하겠다 그랬어요. 경선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이분도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제 캠페인 있는 사람한테 무슨 여권 성향의 후보가 둘이 나오면 더 골치 아플 테니까 그래갖고 자꾸만 하니까 그렇게 단일화하는 거 좋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경선 후보로 해서 단일화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예. 당선되면 그럼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과 다 당선된 이후의 상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죠. 인품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후보하고 단일화, 이게 사회자께서 좀 웃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정구님께 지금 이제 2번째 낙선을 하셨어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째인데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 15년 동안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정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뭐가 잘 되고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수, 흔히 얘기하는 보수는 나라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진보는 제가 진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는 사람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중요하죠. 또 시대 정신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중요해서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실현해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시민의 심판을 받고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정치는 정말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개 국회의원이 가능하나 일단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 행정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파주도 이제 통일경제특별시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4월 1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행보에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와, 좀 애매하네요. 두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월 프로까지 마쳤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각오들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아선 후보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들, 무소속 후보 기호군 유아선입니다. 제 정견 정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파주 지역 신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다. 그게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파주시장을 2번 하면서 파주 곳곳을 속살까지 골목 안쪽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목말라 하는 수공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파주가 대한민국의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되는지 경험도 해봤고 실천도 해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지금과 같은 정치인으로는 파주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총장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능이 아니라 유능입니다. 이젠 정치보다는 정책입니다. 공약보다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욕심이 앞서기보다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는 이제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야 파주가 변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파주가 발전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파주가 달라집니다. 이번 4월 13일 날은
능력으로, 경륜으로 우리 시민들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를 믿어주신다고 도와주신다면 무조건 무소속 5번 유화선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만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박정호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5일 예비 등록 이후에 120일간 거각 우리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하 25도나 매일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세가 결국은 앞으로 정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상실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주선거로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이 추진력으로 우리 파주 백만시대를 열고 통일경제특별시를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또 노인, 어르신, 그리고 사회약자층 이런 분들과 늘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이 가장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가를 위한 일들도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요즘 공약을 만들다 보니 많은 서민들이 또 중산층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겠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법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와 또 국가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주 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40만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정치인들의 실수로 지금 파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또 우리 42만 파주시가 100만 통일경제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아쉽네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성실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후보님의 앞길에 정말 행운이 있길, 행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울 합동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서울에서 어제 자치단체로 아니